안녕하세요, 썬더볼입니다. 제가 최근 썬더와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고 러스와 관련된 영상만 올리고 있는데, 근 한 달간 썬더가 탱킹을 왜 계속 지고 있기도 하고, 제가 가끔 하이라이트 같은 거 올려도 그닥 반응이 없어서 시즌이 끝난 이후에 시즌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썬더 선수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까 합니다. 물론 아무 선수나 영상을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언급할 선수 중 다음 시즌에 썬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영상 주제인 데스노트 그리고 드래프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도와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치킨 쿠폰 한 장으로 어렵사리 섭외를 했는데요. 제 채널에 자주 출연하시는 이젠 여러분께도 익숙하실 러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썬더 경기 주 보세요? 까지? 네, 웬만하면 4쿼터 중반까지 보고 있고요. 이제 가비지 경기가 이제 지나서 완전히 이제 경기가 기울어지면 그때는 볼 필요가 사실 없어서 그 이후부터는 끄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요즘에 거의 가비지 경기여가지고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뭐 끝까지 보기 힘든데. 맞아요. 그럼 저희가 데스노트를 펼치기 전에 먼저 썬더가 어떤 컨셉으로 팀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와 관련된 힌트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마크 감독 인터뷰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제가 올린 마크 감독의 인터뷰 보셨나요? 네,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크 감독 말을 들어보면 저희가 시즌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언급한 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마크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팀 내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 메이커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OKC의 새로운 시대에는 전과는 다른 컨셉의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시즌부터 했던 것처럼 어쩌면 공산당 농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에이스들의 아이솔레이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 그들에게 맡기지 않을까 싶지만, 러빙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썬더가 어떤 농구를 계속 해 나갈 거라고 보는지.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OKC는 원투펀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원투펀치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경기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롤 플레이어들도 이제 이 원투펀치의 맞춤형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 이런 것들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팀에게 맥없이 진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부터 시작됐던 이런 멀티 핸들러 플러스 이제 빅맨의 피딩 역할을 높인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안정성 측면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코칭 스텝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견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경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술이 더 좋다, 또 이게 더 나쁘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성적으로 그걸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 경기력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농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게 공산당 농구라는 게 믿고 맡길 만한 에이스가 있냐 없냐, 결국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런 농구를 썬더가 새로운 시대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OKC가 대형 선수 영입이 어려운 스몰 마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 조지나 듀란트 사례처럼 대형 선수 한두 명으로 인해서 팀의 플랜이 갑자기 어긋난다거나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프리스트의 생각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리그의 트렌드에 맞게 팀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리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전처럼 이제 한 명의 핸들러에게 의존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점점 사라지지 않나. 썬더가 앞으로 어떤 농구를 계속 해 나갈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덱 영입과 다음 시즌에 미치치까지 영입할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좀 의아한 게 리빌딩을 오래 할 생각이라면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선수들을 지금 불러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테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썬더가 덱과 계약한 세부 사항을 보면 거의 다 비보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겠죠. 러빙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OKC의 리빌딩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매니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주제로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미치치나 덱 같은 현재 유럽에서 득점감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다음 시즌부터 데려온다고 하고, 덱은 이미 OKC에 와서 이제 아마 한두 경기 이후에는 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 시즌에 셰이의 4년차 계약,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이제 별일이 없으면 맥시멈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다음 시즌이죠. 이제 22, 23 시즌이
돌트, 킨리치 같은 지금 현재 엄청 싸게 계약을 맺은 이 선수들이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다음 시즌부터는 이 선수 지금의 로스터를 가지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을 본격적인 팀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로스터를 구성하고 선수들끼리 합을 맞추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13연패 기간에도 지금 벌써 우리 팀의 선수들이 약간의 아쉬운 듯한 이런 인터뷰들 꾸준히 하고 있고 오늘 근데 그 말레돈이 이걸 탱킹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이게 이 연패가 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이게 계속되는 루징 시즌은 선수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저희가 10년 넘게 구축해놓은 이 OKC만의 위닝 컬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리빌딩, 올해 탱킹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팀의 리빌딩의 코어가 이미 있잖아요. 이제 쉐이라던가 돌트라던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베즐리, 포쿠 그 다음에 이번에 뽑을 드래프트 자원들까지 이제 이 선수들이 미래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탱킹 1년 차에 지금 이 정도의 자원을 모아놨다. 그리고 OKC와 현재 코칭 스텝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 이제 디벨롭 능력들을 믿어본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탱킹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프레스티가 이 탱킹을 오래 끌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레스티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팀의 가치인데 지금 팀의 가치가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리그에 관심도 받지 못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약간 힘든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지금까지 어렵게 올려놓은 팀의 이 밸류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프레스티가 그리고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컬처를 가진 팀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도 하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본론인 데스노트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데스노트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다음 시즌 OKC에 살아남을 선수들에겐 생존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거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선수들에겐 희생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생존자 중에서도 만약 트레이드 매물로 쓰일 수 있는 생존 100%가 보장되지 않을 듯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2의 계약자는 제외를 하고 FA 자격인 머스칼라와 호포드도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포트를 보면 프레스티가 이번 오프시즌에 호포드가 갈만한 팀을 열심히 찾아볼 거라는 약속이 이미 돼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호포드도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노트의 컨셉에 맞게 희생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모제스 브라운이나 그리고 타이 제롬을 희생자로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이 두 명에다가 브래들리 그 다음 스비 이렇게 두 명을 더 추가할게요. 모제스 브라운부터 얘기를 해보죠. 같이 겹치는. 일단 모제스 브라운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8.66점, 54%의 야투율, 그리고 리바운드를 8.5개씩 잡으면서 공리가 3.4개, 블락이 1.1개인데 어떠세요? 일단은 드러나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수비나 큐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받아먹기 외에는 이렇다 할 옵션이 없는데 그런 빅맨 치고는 이 야투율은 꽤 아쉽다라는 센터가 54%면 진짜 심각하긴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골밑밖에 없는 선수가 50% 초중반이면 많이 아쉽죠. 이 선수는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다음 시즌엔. 아니면은 그냥 제3 센터로? 그럼 타이 제롬, 또 겹치는 타이 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균 득점이 9.9포인트, 야투율은 42%입니다. 희상은 3점을 잘 던지는 건데 5.2개를 던져서 2.1개 성공률이 39.7%예요. 3점이 특화는 돼 있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이점으로 볼만한 게 없는 선수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3점은 확실히 장기가 본인만의 확실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가드치고 볼 핸들링이 너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 다음에 가드치고 좀 느리기도 하고. 느리죠. 아무래도 네. 피지컬적으로 아쉽죠, 이 네. 선수가. 네. 피지컬적인 한계도 있고 또 다음 시즌에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쉐이가 들어오고 미치치나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2라운드 픽으로 뽑은 크레이치도 크레이치를 네. 이기면 안 되구나.
네, 원래는 이 선수가 포워드 자원이긴 하지만 실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거의 핸들러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어리고 운동 능력이 있고 이제 실링 높은 이 선수를 크레이치를 아마 밀어준다면은 제롬은 아마 컷되지 않을까. 진짜 미치치랑 크레이치까지 생각을 해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러빙무님은 수비를 넣었는데 이번 시즌 평균 10.2포인트 46.4%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3점이 특화된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3점 성공률이 34.9%밖에 안 됩니다. 좀 약간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잘 할 때는 괜찮다. 근데 안 될 때는 조금 무색무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선수인데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정상적으로 로스터가 구성되고 한다면은 수비의 자리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썬더가 지난 10년간 가장 아쉬웠던 게 슈터잖아요. 슈터의 부조인데 그렇죠. 생각보다 수비가 운동 능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음 시즌에 현재보다 롤을 더 줄이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3점 성공률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롤을 줄이면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를 줘봤으면 하는데 일단 계약상으로는 다음 시즌이 퀄리파잉 오퍼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큐 실행 안 하고 그냥 UFA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수비는 러빙무님이 생각하기엔 나갈 것 같다. 다음으로 브래들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죠. 러빙무님이 브래들리를 넣었는데 저는 제 3센터로는 한번 긁어봄직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도 똑같이 수비랑 퀄리파잉 오퍼예요. 다음 시즌 계약이. 야투율이 65.1%, 리바운드가 6.6개, 그 중에서도 공격 리바운드가 2.4개인데 저는 그냥 모데스 브라운과 비교해보면 공격과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다. 제가 필리에서 뛸 때 모습을 봤을 때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브래들리를. 그런데 일단 러빙무님은 희생자로 뽑으셨어요. 네, 저도 브래들리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모데스 브라운이랑 현재 뛰고 있는 경기력을 봐도 브래들리가 훨 앞서고 있긴 한데 네, 팀에서 의도적으로 로테이션을 거의 시간을 안 주고 있고 또 최근 경기들을 보면 로비가 오히려 백업 빅맨 자리에서도 뛰는 걸 봤을 때 왠지 브래들리는 다음 시즌 로스터에는 아마 구성이 안 될 것 같다, 계획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희생자로 뽑아봤습니다. 러빙무님은 브래들리를 희생자로 뽑으셨는데 저는 약간 생존을 하더라도 100% 생존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생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생존자는 뻔하지 않습니까? 100% 확률의 생존자. 쉐이랑 돌트 이 두 명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선수는 깊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일단 경기를 보면 이 두 선수를 잡아야 될 이유는 명확히 나오니까. 그런데 구독자 한 분이 쉐이를 두고서 과연 이 선수가 팀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올리셨거든요. 네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올스타 뽑히기 이전까지 조금 넓게 봐도 쉐이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까지 기록을 볼 때 미첼이라든지 부커 같은 현재 어리지만 팀의 핵심 선수들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랑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성적을 뽑아냈고 시즌 중에도 성장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림 드라이버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팀의 메인 고투가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이미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그에서 드라이빙 시도 1위, 성공률은 모르겠는데 시도가 1위였고 지금 야투율이 50.8%예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요. 가드가 50.8%의 야투율을 보여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효율도 좋고 리딩을 보조해줄 수 있는 선수만 옆에 좀 붙여놓으면은 저는 당연히 팀의 에이스가 되고도 남을 선수라고 봐요. 그게 확실히 1옵션이 되겠다는 잘 모르겠는데 2옵션 이상은 충분히 해낼 만한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돌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돌투가 일단 효율이 40.4%예요, 이번 시즌 평균. 근데 3점 성공률이 35.1%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이 29.7%였는데 이번 시즌은 뭐 35.1%. 특히 최근에는 돌파까지 좋아졌어요. 뭐 돌트가 말하기를 쉐이에게 어느 정도 팁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즌 평균 야투율이 아쉽긴 하지만 올스타 이후에는 야투율이 또 44.4%고 3점 야투율은 또 43.3%예요. 이 선수를 절대 프리스트가 팔 일이 없다고 봅니다. 팔면
그건 대가리에 총을 맞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돌트가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했고요. 단순 이제 락다운 디펜더를 넘어서서 3&D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는 그 단순 3&D뿐만이 아니라 왠지 이어지는 이제 저희의 로스터에서 볼트가 주전 로스터와 같이 뛸 때는 락다운 디펜더 및 3&D로 활동을 하고, 또 이 선수가 왠지 벤치 타임으로 갔을 때 벤치 스코어러 역할을 같이 겸하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그런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볼트가 최근에 나오는 경기에서는 메인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뛰고 있잖아요. 어시스트가 올스타 이후에 2.1개예요, 평균. 네, 현재 이런 롤을 계속 주는 것이 한번 이 선수를 벤치 스코어러, 벤치 모빌 때의 스코어러 역할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실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10년 중반 때쯤에 썬더 있었다면 진짜 도움이 됐을 만한 선수인데, 다음 에라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필요했던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로버슨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로버슨이 돌트였다면, 돌트가 로버슨의 역할을 맡았다면 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선수입니다. 옛날을 떠올려 보면 말이죠. 네. 일단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생존 100%를 장담할 수 없는 선수라는 말인데, 여러 선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베이즐리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시즌 39.9%의 야투 성공률, 그리고 3점이 28.2%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3점을 못 넣고 있는데 3점을 넣어야 될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야투일이 안습이긴 하지만 최근 리모텍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부상 복귀 이후에 자유투를 그래서 계속 많이 얻고 있는데, 올스타 이후 자유투 개수가 4.6개로 올스타 전보다 2배가 많아졌어요. 적극성에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2년차라는 말이죠, 이 선수가. 저는 그래서 이 선수의 운명은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 활약에 달렸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시즌 초반에 베즐리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 버블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소포모어 징크스를 좀 혹독하게 겪었다고 보고, 이제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저는 아마 이제 결장 기간 동안 단순히 부상 치료만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시간도 같이 겸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또 부상 복귀 이후에 다시 저돌적인 디모텍이라던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꽤 좋았던, 지난 시즌 좋았던 모습들이 조금씩 간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끔 하고, 또 이제 프레스티 에라에서 루키 스케일 유망주들에게 3년차 시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년차가 끝나면 프레스티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수를 연장을 주고 잡을 것인가, 아니면 트레이드로 만기 카드로 팔아버릴 것인가. 생각해보면 프레스티가 뽑은 선수들 가운데 이제 3년차 이후에 그냥 커트로 보낸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차를 제대로 보내야만 베즐리 역시 팀에 남아서 뛰거나, 아니면은 안 되면은 이제 다음 시즌에는 다른 팀에 트레이드 칩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 모습 보면 확실히 뭐 옛날에는 약간 스키프하게 무브를 가져갔다면 요즘은 그냥 마음 먹고 그냥 림으로 향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가지고 저는 약간 마음에 듭니다. 적극성이 더욱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즌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크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시즌 야투율이 32.9%, 3점이 아쉽게도 27.1%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어시스트가 2.1개고 블락이 1.1개입니다. 약간 피지컬이 맞지 않게 블락이 많아요, 생각보다. 경기에 보면은 포크몬도 베이즐리랑 비슷하게 뭐 G리그에 다녀온 이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감이 붙은, 그리고 리그의 스피드에 페이스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적으로도 약간 다른 점이 보여요. 올스타전 이전에는 3점이 17.9%의 야투율을 보였었는데 이제 올스타전 이후에는 31.8%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이전에는 자유투를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데 올스타전 이후에는 또
또 자유투를 평균 1.5개씩 던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고무적으로 저는 바뀐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 활약 올스타전 이후에, 그러니까 G리그 버블 갔다 온 이후에 포쿠의 모습은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되게 더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그에 와서 뭐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를 보면 그래도 이 선수가 이런 플레이도 할 수 있나? 이런 플레이를 또 보여주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번뜩이는 장면들을 보여주니까 일단 하이라이트에 많이 나올 듯한 그런 플레이를 조금씩 보여주기는 하죠, 포쿠가. 그리고 확실히 이 선수가 아직 어떠한 유형의 선수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스탠다드한 윙으로 클 건지 아니면 뭐 베즐리나 지난 시즌에 갈로가 맡았던 포워드형 4번 이런 방향으로 클 건지 아직 공수 모두에서 이 선수의 롤이 어떤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어느 한쪽도 잘하진 않지만 이 선수는 키워볼 만한 여백이 많이 남았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기회를 또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루키고 뭐 점점 리그에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리그에서 제일 어리니까요. 그리고 가장 어린 선수 중에 한 명인 말레돈도 뭐 야투율이 37%밖에 안 됩니다만 3점은 34.3%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3.4개의 평균 어시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말레돈은 저는 그냥 BQ가 좋고 이 선수도 지켜보면 그리고 시간을 주면은 알아서 잘할 선수라고 봐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말레돈 하는 걸 보면 왜 이 선수가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밀렸는지도 알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왜 2라운드 상위 픽에 뽑혀서 스틸 픽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수가 나이도 뭐 포쿠랑 같이 제일 어린 편에 속하는데 NBA 리그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리머텍이 안 되고 운동 능력이 낮기 때문에 뭐 노마크 덩크 실패 같은 우스운 장면들도 연출해내긴 하지만 그래도 슛이 좀 되고 또 뜬금포로 보여주는 버티는 수비는 또 괜찮아서 블락도 하잖아요. 가끔. 네네. 그래서 무난하게 리그에서 단단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클러치 순간에는 또 리머텍을 잘해요. 이 성공률도 좋고. 네, 그래서 좀 놀라긴 해요. 그래도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약간 저는 맨날 항상 로비를 두고 하는 말이 센터 포지션이지만 포워드의 움직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투율이 50%고 3점이 34.6%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어시스트는 또 2.4개씩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 선수가 약간 BQ도 좋아가지고 여러모로 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보는데 로비는 되게 좀 의외인 선수였고 지금도 약간 의외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진짜 나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 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썬더볼님은 포워드랑 빅맨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쪽도 똑부러지는 면은 없기도 해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페이스업이라던가 2대2 플레이는 또 괜찮고 중간중간 보여주는 운동 능력도 괜찮아서 전 아마 다음 시즌에 이 선수가 벤치 빅맨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전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벤치에서 멀티플하게 쓸 수 있는 선수는 확실하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 시즌이 비보장 계약이에요. 그리고 다다음 시즌은 팀 옵션이라서 저는 일단 데려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트레이드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약간 깡패여가지고 저는 일단 다음 시즌에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켈리치 윌리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야투율이 52.7%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3점이 45%예요. 45%. 이게 커리어 하이인데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이런 성공률이 안 나왔는데 뜬금포로 이 선수가 원래 3점이 약점이라고 불리던 선수 아니었나요? 그래도 이제 대학 때부터 3&D, 허슬가이 그래서 전 이 선수가 드래프트 때부터 굉장히 탐이 났었고 이 드래프트 때 저희가 52픽이랑 57픽이었나를 가지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 50번대 픽으로 켄리치 뽑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때 안 뽑고 결국엔 다른 선수들 뽑았다가 그 두 명은 뭐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에 왔는데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와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단순인 3&D긴 하지만 성적이 괜찮았던 시기에 이 선수가 벤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정말 많이 소화를 해줬어요. 단순히 3&D를 넘어서서 볼을 가지고 포스트업 가지고 실행하는 능력도 보여줬고 미드레인지 게임도 어느 정도 보여줬었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수비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선수가 계약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돌트랑 켄리치랑 합쳐서 4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선수에다가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번 데드라인 때도 프레스티가 켄리치를 굉장히 아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스가랑 돌트, 셰이랑 돌트처럼 100%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95%는 생존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커리어 내내 자유투가 안 좋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대학 시절도 60%대고 이 선수가 자유투를 뭐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건 뭐 표본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나이로 26인데 저는 웬만하면 좀 오래 데리고 갔으면 하는 선수예요. 이런 유형의 선수를, 파이팅 넘치는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돌트하고 좀 오래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충 저희 데스노트를 보면은 저희가 필요한 포지션이 센터, 주전 센터, 그리고 또 네. 어디가 있을까요? 주전 센터, 그리고 확실하게 쉐이의 옆에서 보조 핸들러 역할을 해주면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 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지션들을 보강을 만약 드래프트로 한다면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드랩에 보유한 픽이 5장이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드래프트에 쓸 수 있는 픽이 약 30장 정도가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픽인데 저희가 뭐 어떤 픽 순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래프트 당일날 픽업이나 뭐 픽다운 등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픽 순위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필요한 포지션과 성향의 선수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대학 선수들을 면밀히 지켜볼 만큼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러빙무님의 톡으로 던져주시는 뭐 선수들만 약간 체크하는 수준인데, 일단 저는 커닝햄보다 모블리 같은 빅맨, 그리고 득점력을 갖춘 제일런 석스 같은 2번 혹은 3번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러빙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그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선수, 아니면 썬더가 뽑으면 좋을 것 같은 선수가 있다면? 저는 뽑을 수 있으면 무조건 커닝햄. 왜냐하면 이번 티어, 상위 티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번 드래프트가. 근데 이 드래프트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1픽이고, 이 선수는 이제 흔히 실링이랑 플로어를 얘기할 때 커닝햄은 하이 플로어의 하이 실링 타입이거든요. 당장 리그에서 득점감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또 성장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선수고, 만약에 커닝햄이랑 셰이랑 같이 백코트를 세울 수 있으면 이 두 명의 백코트 파트너는 향후 2-3년 이내에 리그 최고의 백코트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다 이제 키도 크고 수비도 괜찮고요. 콜럼버 주립대가 사실 보면 이제 스타 유망주들이 가는 대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커닝햄의 형이 뛰고 코치로 있기 때문에 커닝햄이 여기로 온 건데, 사실 보면은 커닝햄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서 이제 커닝햄의 평가를 보면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부분 중에 이제 어시스트가 낮다, 턴오버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거는 다른 팀원들이 도와주지 못해서 혼자 하다가 말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커닝햄이 이번 대학에서 보여준 모습 중에 슈팅이 어떨까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너무 좋아요. 3점도 40% 넘었고 자유투도 거의 85% 정도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견의 여지 없는 1픽이고 뽑을 수 있으면 무조건 커닝햄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구슬신의 가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5픽인데 상위 티어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커닝햄 1픽, 모블리랑 석스가 이제 2픽이랑 3픽을 나눠가지고, 그린이 4픽, 그다음 쿠민가가 5픽, 거의 이게 크게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쿠민가는 굉장히 아직 더 원석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운동 능력도 좋고 G리그에서도 보여준 게 있긴 하지만 아직 스킬셋이 좀 부족하고 나이도 2002년생으로 어리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뽑는다면 아마 오랜 시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포크처럼. 그러면은 약간 리빌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있겠죠? 네.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만약에 프레스티가 꼭 위에 다른 선수들 뽑는다 하면은 이제 픽업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5장의 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프레스티가 다 선수를 뽑는 데만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도 많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뭐 우리 픽이 높은데 걸리거나 휴스턴 픽이 5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가져간다면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는 커닝햄이 1픽이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지금 탱킹을 하고 있지만 썬더가 언급하신 선수 중 5명의 선수 중 1명은 뽑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마이애미 픽이 한 장 더 남아있긴 하지만 뭐 프레스티가 픽업을 하지 않아서 마이애미 픽을 쓰지 않는다면 못 쓸 수도 있고 이번 드래프트에 2장을 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썬더가 뽑는다면 프레스티가 뽑는다면 러빙무님은 어떤 선수를 뽑을 것 같으세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5픽으로는 쿠민가, 그다음에 마이애미 픽으로는 저는 모르겠는데 마이애미 픽으로는 솔직히 다 고만고만해서 항상 보면은 거의 로터리급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꼭 드래프트마다 한두 명씩은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미끄러진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애미 픽 가지고 또 다른 픽 합쳐가지고 마이애미 픽 자체를 픽업할 수도 있잖아요. 썬더가 프레스티가 그쵸?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 마이애미 픽이 몇 순이죠? 지금 이제 뭐 16, 17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픽업을 해도 그 참 최대한 3순위? 4순위?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올려봐야 한번 14, 13, 14 그 정도? 그렇게 픽업을 한다 그래도 어중간하긴 하네요. 네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픽은 많은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 썬더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썬더의 자체 픽밖에 없는 게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재능을 얻을 수 있는 건 상위 픽이니까 트레이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그 아무것도 예측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프레스틴이 더더욱 루머를 안 흘리면서 하는 관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관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독자 JYP님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답변을 해드릴까 하는데 네네. 만약에 썬더가 내년부터 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가능성 적다고 봅니다만 빅네임 한 명을 데려온다고 하면 내년에 달린다는 가정하에 과연 누구를 데려오고 싶은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코어러 유형의 선수를 보고 싶은데 썬더에서 2번이나 3번 저는 브래들리 빌 데려오고 싶습니다. 오프 더 볼 가능하고 지금 현재 썬더가 하는 농구에서 볼 흐름에 크게 누를 안 끼치고 필요할 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봐서 저는 브래들리 빌 같은 선수면 정말 좋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러스도 좋은 커리어를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커리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을 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썬더에 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디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보니스가 굉장히 땡기거든요. 지금 사보니스의 능력을 볼 때 호포드가 이번 시즌 보여줬던 핸드오프, 가드와의 2대2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득점 역량도 너무 좋고 지금 호포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스터에는 거의 너무 완벽한 핏이라서 저는 한번 탐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보니스를 드래프트에서 루키 때만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약간 스트레치형 4번?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노반 감독이 자신이 사보니스를 너무 잘못 썼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담스를 밀어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루키 시즌의 사보니스가 그때는 뭐 그랬지만 지금은 뭐 팀의 메인 빅맨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됐고 저희 팀의 상황도 만약에 호포드를 루머대로 더 좋은 팀으로 보내준다고 트레이드가 되면 우주공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트레이드 블럭에 사보니스가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세로 수비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거는 팀 전술로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보고 뭐 베질리라던가 포크가 이런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헬프 수비는 꽤 좋은 편이라서 그쵸. 괜찮을 의외로 것 같아요. 블락이 많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럼 저희 픽은 브래들리 빌이었고 러빙무님은 사보니스를 데려왔으면 한다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너무 딥하게 들어가고 또 지금도 충분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은데 더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써주시고 그리고 치킨 쿠폰 후원 받습니다. 러빙무님이 다음에도 출연을 하려면 치킨 쿠폰이 필요할 듯한데 그럼 저희 오늘 이 정도로 하죠. 네네. 마지막 인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